산길은 가파랐습니다. 비가 조금씩 흩뿌리고 있었고 흙은 질척이었습니다. 발이 빠질 것 같은 그 산길을 시어머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내연녀 출신 새 며느리도 있었죠. 거기가 그 밭이야? 시어머니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장화 끝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1,000억이라며? 식모가 무슨 1,000억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서울 본사에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대대표? 그리고 하얀 거품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30년 전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위자료 영원, 재산 명예 영권, 내 통장 연계, 결혼 기간 30년, 새벽 5시 기상 9125번, 받은 위로 0번. 그 30년이 1089억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김수님입니다. 올해 63이에요. 짧게 자른 흰머리와 굳은 살 박인 손을 가졌습니다. 봄이면 손에 산나물 냄새가 배고 겨울이면 손마디에 동상 흔적이 남아있죠. 눈빛은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깊습니다. 많이 울었고 많이 참았으며 많이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어진 눈빛이에요. 전 남편 이름은 박재훈. 올해 65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소형 유통업체를 운영하더군요. 무표정하고 말이 없고 결정적으로 비겁했습니다. 시어머니 체갑수는 83. 현재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42의 외아들을 낳아 온 생애를 그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강하고 집요하고 잔인할 만큼 자기중심적이었죠. 전 남편의 지금 아내는 전미라. 46이에요. 한때 남편 회사 격리였고 지금은 합법적인 아내가 됐습니다. 큰딸 박지연은 38. 엄마 편이 됐다가 아버지 편이 됐다가 결국 아무 편도 아닌 사람이 됐어요. 둘째 딸 박지수는 35. 말이 없고 속이 깊습니다. 끝까지 엄마 곁에 있었죠.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23세 새벽 5시에서 시작됩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때 김수님의 나이는 23.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전세방 보증금 300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안정이라는 단어에 남들보다 유독 약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죠. 박재훈을 처음 만난 건 동네 슈퍼 앞 평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다는 걸 그녀는 믿음직스럽다고 읽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선을 2번 보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 체갑수는 첫 상견례에서 수님을 훑어봤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한 번, 2번 천천히. 우리 집 며느리는 손이 빨라야 해. 그 말은 사실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그걸 개성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게 2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몰랐죠. 결혼식은 1985년 4월 17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사진 속 수님은 웃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결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주무셨고 신혼부부는 작은 방을 썼어요. 새벽 4시.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나봐. 빨리 나가봐.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30년의 예고편이었죠. 수님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장판 위에 발을 디뎠어요. 4월 새벽의 바닥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쌀을 씻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어차피 일어났으니까. 그 말의 뜻을 수님이 이해하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일어났으니까는
앞으로는 내가 먼저 일어나 였으니까요. 결혼 6개월째였습니다. 수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쌀 씻는 물소리, 도마 위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 된장이 끓어오르는 소리. 그 소리들이 매일 새벽을 채웠습니다. 하루 3끼를 차렸지만 따뜻할 때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며느리는 마지막에 먹는 거야. 그게 이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수님의 월급은 결혼 6달 만에 시어머니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족이 됐으면 공동 관리해야지. 공동이 아니라 몰수였어요. 몰수였습니다. 완전한 몰수였죠. 집도 차도 통장도 심지어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신문을 넘기며 말했어요. 엄마 말 좀 들어. 짧고 무심하고 방관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30년 동안 반복될 말이었죠. 결혼 2년째 첫 임신 소식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딱 한마디였어요. 아들이어야 해. 9개월을 버텨 낳은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수님에게 이틀 만에 말했어요. 이제 움직여야지. 애 생겼다고 집안일이 없어지나. 그날부터 수님은 갓난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부엌에 섰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뒤섞인 새벽이었어요. 매일 그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지연. 그 아이는 엄마 등에서 부엌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훗날 지연이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만 맡으면 엄마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난다고요. 결혼 5년째. 수님은 2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딸이었어요. 둘째 이름은 박지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엔 산후조리원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수님은 병원에서 사흘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생아를 아는 채로 저녁을 차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서운하신 것 같더라. 좀 잘 챙겨드려.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목 안에서 막혔으니까요. 그렇게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삼키는 법을 익혔죠. 결혼 7년째. 향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새 향수를 샀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넥타이에서도 와이셔츠 소매에서도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냄새였어요. 수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향수야? 예민하긴. 그로부터 3달 뒤 수님은 직접 봤습니다. 강남 카페 창가에서 젊은 여자와 웃고 있는 남편을. 두 사람의 거리가 부부 사이라기엔 너무 가까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좀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뭐 어때? 집만 잘 지키면 됐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구나. 집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구독자 여러분,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수님의 나이는 30이었습니다. 아직 20년이 더 남아 있었어요. 결혼 10년째가 되던 해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이 3주였어요. 남편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수님은 아이들을 맡기고 매일 새벽같이 병원으로 갔어요. 도시락을 싸들고 수건을 빨아들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실 수발은 모두 수님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말했어요. 이번에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아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수님은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너지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참았습니다. 또 참았어요. 10년을 참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님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10월의 가로수가 빠르게 뒤로 흘러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
뿌리 같은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15년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는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는 우리 집에 빚 갚으러 온 거야. 30년은 있어야 본전이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수님도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마흔 가까운 얼굴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어요.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구나. 낯설었습니다. 너무 낯설었어요. 구독자 여러분,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을 때 그렇습니다. 수님이 딱 그랬습니다. 결혼 18년째. 큰딸 지연이 결혼했습니다. 딸을 키운 건 수님이었습니다. 학교 숙제를 봐준 것도, 밤새 간호한 것도, 대학 원서를 같이 쓴 것도 모두 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사진 속에서 수님은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구석. 언제나 구석이었습니다. 결혼 20년째. 둘째 지수도 결혼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수님,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조합이 가장 고독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갈수록 예민해졌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녁을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이 국이 짜. 멀쩡한 사람 입맛 버려놔. 수님은 아무 말 않고 국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새 국을 끓여 다시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한 숟갈 뜨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싱겁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느낌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고통이 낯설지 않아지는 것. 그게 일상이 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까맣게 몰랐습니다. 결혼 22년째. 남편의 외도는 이제 공공연했습니다. 내연녀 전미라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한다는 것을 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딸 지연이 전화했어요. 엄마 그냥 이혼해. 왜 거기서 계속 있어? 수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 그 말이 제일 무서워. 전화를 끊고 나서 수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나무들.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이 비를 맞고 서 있었어요. 그 나무들처럼 버텼습니다. 결혼 25년째. 수님의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손목이 시렸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이상해. 조금만 아파도 난리야. 수님은 파스를 붙이고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25년 동안 새벽 5시 9125번의 새벽 9125번의 박 9125번의 혼자인 부엌. 그 새벽들이 모여 뿌리가 됩니다. 아직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 27년째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기억이 가끔 흐려진다는 것을 추석 명절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큰손녀 지연에게 물었어요. 넌 누구야? 지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지연이에요. 시어머니는 잠깐 멈추다가 다시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말했습니다. 또 뭘 꼬투리 잡으려고. 수님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결혼 28년째. 시어머니의 치매가 공식 확진됐습니다. 초기였지만 증상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낮에는 멀쩡했다가 밤이 되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내 돈 어디 갔어? 누가 훔쳐갔어? 어머니 다 있어요. 제가 잘 챙겨놨어요. 넌 믿을 수 없어. 남의 집 식모잖아. 식모. 그 단어가
수님의 귀에 꽂혔습니다. 치매 환자가 뱉은 말이었지만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었어요. 식모. 30년 동안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은 며느리였지만 실제로는 식모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30년이 통째로. 결혼 29년째. 내 연녀 전미라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미라가 어머니 좀 봐줬으면 해. 너도 좀 쉬고. 쉬라고요. 29년 만에 처음으로 쉬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를 내쫓기 위한 준비라는 걸 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혼해줘. 이제 지겹다. 30년째 되는 해에 그렇게 말했어요. 짧고 무심하고 방관적으로. 늘 그랬던 것처럼. 이혼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위자료는 없었어요. 재산은 모두 시댁 명의였습니다. 30년 먹고 살았잖아. 그 말이 판결이었어요. 수님이 받은 건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산 하나. 시아버지가 생전에 사두었던 강원도 깊은 곳에 임야였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뒤에 임야 있잖아. 잡초밭이니까 내가 써. 조롱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서류를 받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 한마디도. 구독자 여러분, 그 조롱이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속이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컨테이너 하나. 그게 수님의 새 집이었어요. 물도 직접 길어야 했고 난방은 장작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울었어요. 이유도 없이. 아니, 이유는 너무 많았습니다. 30년. 새벽 5시. 식은 밥. 식모라는 단어. 위자료 0원. 내 이름으로 된 것 아무것도 없음. 그 전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장작불 앞에 쭈그리고 앉아 수님은 울었습니다. 불꽃이 튀는 소리, 밖에서 바람 소리, 그리고 자신의 울음소리. 그 셋이 섞였어요. 매일 밤 그랬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울수록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갑니다. 수님은 그걸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던 어느 날 잡초를 뽑다가 이상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굵고 단단하고 묘하게 사람 손 모양처럼 갈라진 뿌리였어요. 수님은 처음엔 그냥 뽑으려 했습니다. 잡초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손에 잡히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단단했어요. 묵직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땅속에서 버텨온 것처럼.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동네 약초꾼 할아버지가 그 뿌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거 천종이야. 천종산삼. 씨앗을 인위적으로 심지 않고 자연에서 스스로 자란 산삼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종류입니다. 몇 년이나 됐을까요? 할아버지는 뿌리를 천천히 살폈어요. 최소 50년. 어쩌면 100년도 넘었을 거야. 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100년. 이 산이 잡초밭이라고 불리는 동안 이 뿌리는 100년을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수님만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잡초를 직접 뽑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땅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닥을 기며 살았던 사람만이 땅속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뿌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사가 왔어요. 투자자가 왔습니다. 언론이 왔죠.
처음엔 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이산 명의가 본인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야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감정사가 말했어요. 이 군락지 전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뿌리가 아니에요. 군락지입니다. 군락지. 수님은 그 단어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1차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천종산 삼수량. 군락지 면적 23,000평방미터. 수령 평균 87년. 감정사가 말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장가 500억에서 800억 사이입니다. 수님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요? 추가 조사 후 최종 감정가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울었어요. 30년 동안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 앞에 숫자가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종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1089억. 천종산 3 군락지. 면적 23,000평방미터. 수령 평균 87년. 수님은 그 숫자를 보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퍼졌어요.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죠. 마치 이 산이 30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수님에게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인 설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가 수님을 도왔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이사 이름 란. 수님은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김수님. 자기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또렷하게 자기 이름을 쓴 적도 없었습니다. 대표님 서명해 주세요. 대표님. 그 호칭이 귀에 익숙해지는데 한 달쯤 걸렸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 법인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이었어요. 이 임야. 원래 시아버님 명의였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임야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며느리인 수님 씨에게 남긴 자산이었습니다. 수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아버님이 남긴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이 임야는 처음부터 수님 씨 것이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전에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따뜻했던 분. 명절마다 수님에게만 따로 용돈을 쥐어주시던 분. 고생이 많다.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분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산을 수님에게 남기는 유언을. 그런데 그 유언장을 남편이 숨겼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주지 않고 마치 자신이 이혼 조건으로 주는 것처럼 건넨 것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30년이 통째로.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은폐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원하신다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수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초록빛 산. 저 산 아래 100년 된 뿌리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말했어요. 소송은 안 하겠습니다. 왜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데요. 싸우는데 힘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 산을 키우는데 쓰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것이 세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뿌리를 선택했죠. 그 선택이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수님이 소송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수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산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억울하죠. 30년이 억울합니다. 그런데요. 그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또 30년을 잃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또 30년을 잊는다. 구독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억울함을 에너지로 쓸 것인지, 그 억울함에 잡아먹힐 것인지,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하는 겁니다. 수님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1089억을 만들었어요. 기사가 전국에 실렸습니다. 강원도 임야에서 천종산 3 군락지 발견. 감정가 1089억. 법인 대표 김수님 씨. 단독 개발 추진. 기사 사진 속에 수님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앞에서 산을 바라보는 모습. 짧은 흰머리. 굳은 살 박인 손. 그리고 그 눈빛. 30년을 버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어요. 이분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30년을 버텼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지금 힘든데. 이 기사 보고 울었습니다. 수님은 그 댓글들을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만 명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낯설었어요. 그리고 가장 따뜻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산 좀 보러 가도 되겠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약했어요. 치매가 진행된 탓이기도 했고 나이 탓이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남편의 아내가 된 전미라도 있었죠. 수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부엌이 지나갔습니다. 식은 밥이 지나갔어요. 식모라는 단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님은 눈을 뜨고 말했어요. 오세요. 단 2글자. 그 2글자에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을 올라왔습니다. 산길은 가파랐어요. 비가 조금씩 흩뿌리고 있었고 흙은 질척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올라왔어요. 83의 몸으로. 전미라는 그 옆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산을 훑었습니다. 새 며느리 자격으로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그들이 수님 앞에 섰습니다. 거기가 그 밭이야?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장화 끝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1000억이라며? 식모가 무슨 1000억이야. 전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차가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 둘이 수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서울 본사에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전미라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표?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 산 주인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30년을 정리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리고 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하얀 거품이 번졌습니다. 땅바닥에 무너졌어요. 전미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수님은 이미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침착하게, 또렷하게. 강원도 산 입구입니다. 고령 여성분이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그때 박재훈이 헐레벌떡 산을 올라왔습니다. 수님을 보며 말했어요. 도와줘.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도왔어요. 병원은 제가 연결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무심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늦은 밤 11시 45분이었어요. 복도에 형광등이 윙윙 울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했어요. 수님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박재우는 전미라와 함께 다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딸 지연이 왔어요. 둘째 지수도 왔습니다. 지수가 수님 곁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30년의 피로를 녹였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호흡과 심한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시고 치매가 있으셔서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박재훈이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뭔가가 있었어요.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님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수님이 곁에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싸들고 왔어요. 직접 끓인 것을. 시어머니는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치매가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수님이 말했습니다. 30년은 이른 시간이 아니었어요.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이었죠.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어요. 수님은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수님은 누군가의 눈물에 자신의 감정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쓰러진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재훈이 수님을 불러 세웠어요.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미안해. 그 두 글자를 꺼내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얻을 것도 줄 것도 없었으니까요. 한 달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원했어요. 치매 증상이 심해져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수님은 병원비를 댔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의무도 없었어요. 이미 이혼한 전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냥 했습니다. 30년 동안 밥을 지어드린 사람이니까요. 박재훈은 그 사실을 알고 수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6개월 뒤였습니다. 수님의 법인은 본격적인 유통을 시작했어요. 직원이 12명이 됐습니다. 서울에 사무실이 생겼어요. 계약서마다 김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대표이사 김수님. 그 이름이 서류에 찍힐 때마다 수님은 잠깐 멈췄어요. 이 이름이 3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작았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뿌리는 작아서 숨은 게 아니라 깊이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1년 뒤였습니다. 큰딸 지연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진짜야? 1,000억이 진짜야? 응. 엄마 나 울 것 같아. 울어. 지연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이혼 안 했어? 진작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수님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더 일찍 나왔으면 이 산을 못 받았을 거야. 그것도 그렇네. 그리고 지연아. 나는 그 30년이 후회는 안 돼. 힘들었지만 그게 나를 만들었으니까. 지연이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둘째 지수는 엄마 곁으로 왔습니다. 강원도 산 아래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매일 아침 지수가 밥을 짓고 수님은 산을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지어준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식지 않은 밥. 누군가 기다려준 밥상. 수님은 그 첫 숟갈에 또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따뜻하네. 밥이 따뜻한 게 왜 울어? 30년 만이라서. 지수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함께. 그게 충분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수님의 법인 연매출은 38억이 됐어요. 직원은 27명. 납품처는 전국 83곳. 특허 등록 산삼 제품은 14종. 서울 본사와 강원도 농장을 오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모두 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에요. 수님은 매년 봄
직원들에게 산나물 비빔밥을 만들어 줍니다. 직접. 대표님이 왜 직접 하세요? 밥은 직접 해야 맛있거든요.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수님도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로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수님은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요. 갈 때마다 된장찌개를 싸갑니다. 직접 끓인 것을. 시어머니는 그 냄새를 맡으면 가끔 눈이 맑아집니다. 이거 내가 끓인 거야? 네, 어머니. 맛있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30년 동안 못 들은 말이지만 이제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됐습니다. 박재우는 2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미라와도 사이가 나빠졌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소진된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너무 많이 느꼈으니까요. 이제는 그쪽에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산에 씁니다. 뿌리에 씁니다. 사람들에게 씁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봄이면 새싹이 나고, 여름이면 짙어지고, 가을이면 뿌리가 깊어지며, 겨울이면 눈이 내립니다. 수님은 그 산에 매일 올라갑니다. 아침 7시, 새벽 5시가 아닙니다. 7시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표대로 일어납니다.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바라봅니다. 컨테이너가 보입니다. 지수가 사는 작은 집이 보입니다. 멀리 마을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 땅속 깊이 뿌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단단하게 수님은 그 산 위에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그 세 글자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여기 있구나. 내 이름이 있구나. 내 땅이 있구나.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눈물이었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밟힌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갑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이 당신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뿌리를 깊게 만드는 겁니다.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30년을 참았죠. 그 참음이 1089억이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내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대표이사 김수님. 그 이름을 쓰는데 63살이 됐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0년은 이른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수님이 그랬듯이, 그 산이 그랬듯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 날이 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가끔 올려다 보십시오. 하늘을, 별을, 그리고 중얼거려 보십시오. 살아있구나라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밟힌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산 전체를 뒤흔들 만큼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